인터넷 은행에서 한도 조회했더니 5억까지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심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건 거의 확정이다. 이 판단 하나로 잔금 10일 전에 계획이 송두리째 꼬였습니다. 제가 상담할 때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앱에서는 분명히 된다고 했는데요. 제가 딱 말씀드립니다.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미 90%는 늦은 상태입니다. 소중한 계약금 9천만 원이 공중분해되기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피 같은 돈이 사라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실제 30대 직장인 A씨 사례를 아주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연봉 7천만 원, 누구나 부러워하는 대기업 다니고 신용점수도 900점대 우량 고객입니다. 기존 대출도 거의 없습니다. 누가 봐도 대출 승인 1순위 조건입니다. 본인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분이 수도권 9억 아파트를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금 산꼭대기 아닌가? 금리 더 오르면 어떡하지? 밤잠 설쳐가며 부동산 앱만 쳐다봅니다. 근데 밤마다 유튜브 보고 뉴스 보면 불안이 영혼을 잠식합니다. 이러다가 이번 생에 집 못 산다. 지금 안 지르면 영원히 벼락거지 된다. 옆집 철수네는 벌써 샀다는데. 이런 비교가 시작되면 이성적인 판단은 마비됩니다. 합리적인 계산이 아니라 공포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합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넷뱅크 앱을 켭니다. 지문 인식 한 번의 결과는 1분도 안 걸립니다. 최대 5억 1천 가능. 이 숫자를 보는 순간 머릿속 회로가 멈춥니다. 그래, 하늘이 돕는구나. 집값 9억, 내 돈 4억, 대출 5억. 숫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이때 사람은 확인을 한 게 아니라 확신을 합니다. 된다. 이거 무조건 나온다. 여기서 인생을 망치는 첫 번째 실수가 발생합니다. 조회는 곧 승인이다라고 믿어버린 겁니다. 앱이 보여주는 그 화려한 숫자는 당신을 꼬시기 위한 낙관적 시나리오일 뿐인데 말입니다. 은행은 절대 당신의 편이 아닙니다. 그들은 돈을 빌려줄 가능성을 보여주며 마케팅을 할 뿐입니다. 그 확신 하나로 다음날 바로 부동산 달려가서 계약서 도장 찍습니다. 계약금 9천만 원 입금합니다. 통장 잔고가 텅 비는 순간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이제 시간은 흐르고 잔금 10일 전이 됩니다. 이사갈 집 도배 장판 알아보고 가구 고르며 행복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정식 대출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이때부터 분위기가 쌓여집니다. 조회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던 서류들이 쏟아집니다. 재직 증명서, 소득 금액 증명원, 건강보험, 납부 내역, 최근 3년간 대출 이력까지. 조회 때는 없던 현미경 검사가 시작됩니다. 은행은 이제 당신의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손바닥에 땀이 나기 시작하죠. 왜 이렇게 복잡하지? 그냥 조회한 대로 숫자 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다 며칠 뒤 핸드폰 진동이 울립니다. 문자 한 줄이 뜹니다. 대출이 4억 가능합니다. 부족한 1억은 어떻게 하지? 이 짧은 문장 하나가 1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9천만 원을 날려버립니다.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아니 5억 나온다며? 카톡으로는 된다며? 은행 창구 달려가 봐도 대답은 똑같습니다. 조회는 참고용이고 실제 심사는 별도입니다, 고객님. 최근 금융권 가계부채 총량 규제 때문에 심사가 강화되었습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를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계약금은 묶였고 매도인은 잔금 안 치르면 계약 파기하겠다고 난리입니다. 법대로 하겠다. 계약금 몰취하겠다. 이런 소리 들으면 제정신으로 버틸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이제 현실이 시작됩니다. 부족한 돈 1억. 남은 시간 단 10일. 이 지옥 같은 조건 안에서 뇌는 멈춥니다. 판단이 아니라 비명을 지릅니다. 왜일까요? 문제는 은행 하나가 아니라 대한민국 금융의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걸까요? 조회는 우리 손님 되실래요? 라고 꼬시는 단계이고 심사는 돈 떼먹을 사람 아니지? 라고 의심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4월 현재 금융권의 칼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를 잡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은행들은 매달 대출 총량을 관리합니다. 조회했을 때는 총량이 남았을지 몰라도 신청했을 때는 이미 꽉 찼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DSR의 함정. 연봉 7천? 은행은 1년에 갚을 수 있는 원리금을 딱 2,800만 원으로 잘라놨습니다. 사람들은 주담대 원리금만 2,800 안 넘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비극의 시작입니다. 1년 전에 뚫어놓고 잊어버린 마이너스 통장 3천만 원. 지금 한 푼도 안 쓰고 있어도 한도 3천 전체가 부채로 잡힙니다. 3년 전에 무이자 할부로 산 자동차, 매달 나가는 카드 할부금, 심지어 학자금 대출 남은 것까지 전부 다 긁어 모아서 한도를 갉아먹습니다. 앱 조회 단계에서는 이런 디테일한 부채 정보를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반영하지 않습니다. 대략적인 신용 점수만 봅니다. 하지만 실제 심사팀은 전산망을 탈탈 털어서 숨기고 싶은 작은 부채까지 다 찾아내고 DSR 40% 룰에 맞춰 가차없이 잘라냅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 DSR 3단계. 이게 진짜 잔인합니다. 2026년 들어오면서 금융당국은 앞으로 금리가 미친 듯이 오를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미래의 위험을 현재의 한도에 반영합니다. 실제 적용 금리가 4%여도 대출 한도 계산할 때는 6%나 7%를 적용해 버립니다. 연봉은 그대로인데 갚아야 할 가상의 이자가 늘어난 걸로 치니 대출 가능 금액이 억 단위로 증발합니다. 이 스트레스 금리는 앱 조회 단계에서 100%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한도가 많이 나와야 고객이 신청 버튼을 누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회 5억이 실제 심사에서 4억대로 추락하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감정가의 배신입니다. 9억에 계약했다고 은행이 그 9억을 담보가치로 봐줄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은행은 자기들이 정한 보수적인 감정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특히 나홀로 아파트나 빌라, 지방의 아파트 같은 경우 KB 시세가 없으면 탁상 감정을 하는데 여기서 집값이 8억으로 책정되는 순간 LTV 한도는 그 자리에서 박살납니다. 9억의 70%인 6억 3천을 기대했겠지만 은행은 8억의 70%인 5억 6천을 줍니다. 여기서 이미 7천만 원의 구멍이 생깁니다. 네 번째, AI 심사의 잔인함입니다. 인터넷 은행은 속도가 생명이라 1차는 AI가 합니다. 이 AI는 사용자를 이탈시키지 않기 위해 일단 최대치를 보여주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도장을 찍는 건 리스크 관리팀의 인간입니다. 그들은 고객의 결격을 찾아내서 은행의 손실을 막는 게 일입니다. AI는 당신의 직장이 비상장사인지, 소득 증빙 서류에 허점은 없는지, 최근에 받은 카드론이 있는지 세세하게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사역은 다 봅니다. 그 틈새에서 부결이 터집니다. 더 큰 재앙은 신용대출입니다. 부족한 잔금을 토스나 네이버에서 메꾸려고 조회 돌려보시죠? 3천만 원 가능 뜹니다. 아, 주담대 좀 깎여도 이걸로 메꾸면 되겠네라고 안심하는 순간 끝입니다. 실제 신청 들어가면 한도가 반토막 나거나 부결됩니다. 왜냐하면 주담대 심사가 돌아가는 중에 신용대출을 건드리면 전체 DSR 수치가 폭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대출 순서가 꼬이면 은행 시스템은 경고등을 켭니다. 결국 주담대도 안 나오고 신용대출도 막히는 진퇴양난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 해결책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를 완전히 뒤집으세요. 집 먼저 보지 말고 정식 사전 심사부터 받으세요. 앱에서 손가락 클릭하는 거 말고 실제 서류 들고 가서 은행원한테 확답을 받아보세요. 2026년에는 이 과정 없이 집 보러 다니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은행 지점 방문해서 내가 이 가격대 집을 살 건데 내 소득과 부채로 확정 승인이 얼마까지 나는지 서류 검증부터 받으세요. 여기서 나오는 숫자가 진짜 대출 한도입니다. 두 번째, 80%의 법칙을 명심하세요. 사전 심사에서 5억 나온다고 하면 4억만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집을 찾으세요. 나머지 1억은 변수를 대비한 예비비입니다. 2026년은 금리 변동성이 큰 시기입니다.
잔금 치르는 그날 아침에 금리가 올라서 한도가 깎이는 경우도 봤습니다. 여유 자금 없이 풀 대출로 집을 사는 건 고속도로에서 눈 감고 운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야 금리가 튀든 감정가가 깎이든 버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존 대출은 무조건 사전 심사 전에 청산하거나 한도를 줄이세요. 나중에 대출 받고 정리할게요 라는 말은 은행 전산에 안 통합니다. 이미 전산에 잡힌 숫자는 한도를 죽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마이너스 통장, 지금 당장 해지하세요. 자동차 할부, 여유 있다면 상환하세요. 그 작은 차이가 주담대 한도를 수천만 원 바꿉니다. 네 번째, 신용대출을 절대 비상금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신용대출은 주담대 한도를 갉아먹는 부메랑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주담대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잔금 30일 전 체크는 생명줄입니다. 10일 전에 체크하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한 달 전에 정책 변화나 은행의 총량 규제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그때 부결 기미가 보이면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 시간이라도 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부동산 중개사의 대출 나온다는 말 다 믿진 마세요. 그분들은 대출 전문가가 아닙니다. 부동산 중개가 주업으로 대출 사고 터져도 그분들이 책임 안 져줍니다. 대출은 오직 은행과 전문 컨설턴트하고만 상의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종합해봅니다. 2026년의 대출 시장은 정글입니다. 아니 전쟁터입니다. 각종 앱의 대출 조회 화면의 숫자는 신기루일 수 있습니다. 사전 심사 먼저 하고 승인 금액의 80% 선에서 집을 고르고 기존 대출부터 정리하십시오. 이 간단한 순서 하나가 자산을 지키고 미래를 지킵니다. 저에게 연락 주시거나 미팅하는 분들, 제가 어떻게든 길을 찾아드리지만 그 고통은 본인이 다 짊어져야 합니다. 애초에 그런 일을 안 만드는 게 진짜 실력입니다. 대출 조회가 실제 승인으로 이어질지 불안하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담보대출연구소로 오십시오. 등기부등본 한 줄, 서류 한 장의 차이가 승인과 부결을 가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는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